반바람옥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18만 명, 작년에 비해서 약 30만 명 줄었는데요. 이거 당연하죠. 고분양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죽순이라 부르는 신축 아파트에 진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가격 이길 장사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은 지금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슈팅에 가까운 그런 쏘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은 이제 지나갔다. 결국 이제 신축 아파트는 포기해버리고 구축으로 돌아서자. 어차피 구축 시장 아파트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한 6만 건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게 1월 말부터 내년 5월까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0%를 때리게 되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기정사실인데 다주택자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다 똘똘한 한 채로 바꾸고 강남에 최고가 아파트만 딱 남겨두고 다 떨어버리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역시 이 구축은 확실하게 가격 조정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의미 때문에 구축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이 무기인데 그 무기 자체가 이제 가격 단가가 너무 분양가는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분양가가 일정 정도 수준에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건설사는 이제 원가 상승분이라는 지금도 뭐 환율이라는 뭐 좋은 화목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불을 떼고 화목난로처럼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프레셔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2년도 47만 명 감소했고요. 2023년도 85만 명, 2024년도 55만 명.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분양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화목난로에 그냥 불쏘시개 넣듯이 계속해서 응축해 나가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한 건설사들의 단가 높이기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분양가는 이제 바라보지 말고 좀 낮아지는 구축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어서 청약통장이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통장 자체를 포기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청약통장을 좀 잘 지켜오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이유 없습니다. 도심 공공복합사업 혹은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요지의 교통 입지를 가진 아파트들이 공공분양 형태로 여러 가지 시스템, 지분적립, 이익공유형 그리고 토지임대부 형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뭐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평당 뭐 5,269만 원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찍으라고 그래. 안 사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떨어지는 구축만 잡으면 되니까 지금 중국 사정이 이렇거든요. 지금 중국이 신축 아파트 찍어냈는데 거의 지금 유령 도시처럼 텅텅 비어있는 신축 아파트가 거의 뭐 100만 채, 1000만 채 된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히 지금 데이터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 시장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5년 전부터 이런 렉이 딱 걸려가지고 끝없는 늪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수요자들은 어디에 결국 구축에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이제 부동산 침체가 찾아오면 구축 시장의 가격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구축 시장 쪽으로 선호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시장 뭐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서울은 평당 뭐 1,594만 원, 전국 611만 9천 원 정도.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과연 신축 아파트 분양을 하면 서울 요지의 강남 노른자 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말고 여기는 뭐 시세 차익이라는 또 여러 가지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있으니까 수요들이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비강남권이나 수도권이나 경기권 지방은 이제 거의 악성 미분양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쌓이게 되는 어떤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출 막히고 고분양가 발목에 딱 잡혀버리니까 청약통장 이제 의미가 있겠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단 예외적인 건 공공분양에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서울 도심 인프라를 물고 있는 교통
호재가 터지는 곳곳에 공공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통장들은 좀 신중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파트 절반이 뭐 서울은 90%가 지금 고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파트가 오르고 또 오르고 올랐던 어떤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점이에요. 고점이란 건 뭐냐?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적인 정체 현상, 횡보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할 텐데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추풍 낙엽처럼. 그냥 뚝뚝 떨어지는 어떤 이 궤적을 보일 것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거래가가 상당 부분 유동성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하고 쑥 하고 그냥 뭐 보이지 않게 가라앉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겁니다. 종전 최고가 경신했던 강남과 서초 그리고 전고점 70% 미만 도봉과 노원이 있는데 역시 뭐 강남과 비강남의 명암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강남 쪽은 너무 고점에 물려 있다. 그리고 비강남은 횡보하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토호제는 당연히 여기 강남 쪽에 딱 규제를 걸어놓으면 맞는 거죠. 근데 토호제를 비강남 쪽 그리고 노도강에 딱 걸어놨으니까 이건 이전에 집값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강남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지역 주민 입이 뭐 대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토호제가 10월 15일 날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2, 3개월 내에 다시 토호제를 해제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가뿐만 아니라 분담금 문제.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패닉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공사비 쇼크는 지금까지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서울의 이 유수한 많은 구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에만 성공하면 10억,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는 완전히 이제 박살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분담금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의 그 스페이스 공간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미리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분담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앞으로 분담금 뭐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놓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섣불리 재건축 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재건축 기다리다가 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지금 렉 현상이 걸려 있고 지금 MZ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격적 양상을 가지고 얼죽신, 그래도 얼죽신이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집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랬다가는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치는 어떤 호황이 왔었어도 금융시장에서 이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서학개미들 또 뭐 국내 주식시장 해서 금융시장에 이 차입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공격적으로 진입한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공격을 했는데 30대 청약 당첨자 중에 약 51%를 지금 차지할 정도로 30대가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밀고 나오는 그런 이 면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시장의 호황과는 달리 아파트 시장은 그만큼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더 고점으로 올라갈 지금 재료가 없다. 재료가 다 달았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가 3중 규제로 깔려 있죠. 투기과열, 조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리고 대출 부분은 6억에서 2억까지 촘촘하게 지금 그물망처럼 규제를 쌓아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아파트 가치가 이 주식시장의 가치처럼 뭔가 호재가 터지고 또 뭔가 재료가 그때그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시장은 점점점 이 규제망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처럼 투명하지는 못합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고 호가와 자전거래 여러 가지 집값 띄우기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격 왜곡 현상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대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는 절대적인 어떤 황금성 부족의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고 보십시오. 15억 초가 뚝 떨어졌고 9억 이하는 쑥 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가격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9억 이하, 9억 이하도 비싼 편입니다. 보통 서울 아파트는 한 5억, 6억 정도 되면 충분해요. 근데 이게 지금 15억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9억 이하 비중은 좀 노도강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모이고 15억 초과는 이건 지금 금리가 고금리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동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신호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 위험하다, 집값 위험하다, 집값 위험하다. 계속적인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는데 누가 이 고점의 집값 잡으려 하겠습니까? MZ세대가 그래도 얼죽신이라고 해서 진입했다 그러니 완전히 작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파트 고점 피로도는 역시 지금 상황에 걸맞는 모든 아파트 기저현상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매수 심리 지금 완전히 70%에서 90%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는 다시 매수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고개 들 만한 호재가 없잖아. 제목이 없잖아.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활활 태우고 남을 만한 화목 난로의 화목 재료처럼 뭔가 집값을 태울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량 급감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전고점 회복 움직임 보인다 만다 하는데 급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냉정한 분석이에요. 근데 이걸 다 개무시하지 않습니까? 다 개무시하고 결국 서울 아파트는 지금 주식시장 오르는 것처럼 모든 자산의 랠리의 한 축이 돼서 같이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무슨 근거로? 거래량이 늡니까? 아니면 추격 매수가 아주 강력합니까? 뭔가 최고점 그리고 상점의 아파트의 어떤 거래가가 빵빵 터지면 그 터지는 것을 사이를 뚫고 다시 추격 매수가 더 나은 또 더 큰 불꽃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거래 자체가 없는데 최고점을 찍으면 뭐합니까? 그 이후에 랠리를 이룰 수 있는 추격 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누가 집을 더 들어올리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본 수요가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이런 의미 때문에 결국에서는 아파트값, 매매값 변동률 추이는 2022년도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떨어질 가능성 높다. 서울, 수도권, 전국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당시에도 금리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이 당시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미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쭉쭉 올렸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에서는 주담대 금리도 끌어올리고 모든 자산 가치의 어떤 유동성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고 집을 사는 걸 포기했고 집주인들은 당시에 또 집을 팔려니까 집값 내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 금리 상황 비슷합니다. 주체만 틀려요. 중앙은행이 당시에는 기준금리 올렸고 지금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준하는 시장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담대 금리 지금 6, 7%인데 이거 7, 8% 혹은 90%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환율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율이 밑바닥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결국에선 거꾸로질 수밖에 없다. 냉온탕 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6월 달에 거래 총액이 14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12월 달 4조로 확 줄어들어요. 여기는 그래도 거래가가 나오네. 거의 한 10조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규제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6.27 대책, 11.5 대책 나오면서 굵직한 대책들, 초강도 규제가 나오면서 당연히 14조화 됐던 이 거래 총액이 지금 4조로 확 줄어들었다. 그 정도로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에서 어떻게 집값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집값의 모멘텀, 과연 부동산 시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충분히 이 물음표를 한 100개 찍어도 돼요. 그만큼 아무런 이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다시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이 지금 이 힐스테이트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전국적인 어떤 아파트 붐을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수익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1조 2천억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만큼 현대건설도 지금 짱짱한 내공이 있는 그런 어떤 대기업 건설업체지만 적자 전환했습니다. 23년 만에 충격이었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전 수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때려져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원전으로 가자. 굉장히 파격적인 모멘텀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 올라가는 거 보시오, 주가가. 거의 용오름처럼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자본시장에 있어서 이 현금 유동성이 말라갈 때 새로운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그 경색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이 필요한데 현대건설이 이렇게 해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위주에서 이제 뉴 에너지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건설 쪽하고 연결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봤는데 현대건설이 이걸 또 모멘텀을 만들어 버렸다. 야,
사업은 참 잘하네. 자, 대신 부동산 시장은 모멘텀이 있습니까, 지금?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조정, 투기, 토호제, 3중 규제 묶여있죠. 가계대출 규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DSR, 그리고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6억에서 2억까지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26일까지 집 못 팔면 82%, 3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경제도 없어져 버려요. 이거 모멘텀이 있냐고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10건 미만으로 1000만 이사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이렇게 나오지. 아니 주말에 10건밖에 안 나오면 이거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끊임없이 올라간다. 도대체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금나와라 은나와라 뚝딱뚝딱 하면 진짜 시세 차익이 쏟아지는 줄 알아.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기차를 팔아먹는 그런 현대차 모습이 아니다. 우리도 테슬라를 충분히 앞질릴 수 있다 해서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뭐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지금 주가도 보십시오. 굉장히 횡보 구간이 많았는데 갑자기 현대차 기업이 로봇 기업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용오름처럼 올라가죠, 주가도.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 2026 아틀라스 공개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현대차는 뭐다? 전기 자동차를 찍어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테슬라하고 똑같죠. 테슬라도 더 이상 이제 전기차 회사로 인지하면 안 됩니다. 로봇이 뜨고 또 뭡니까? 스페이스 X. 올해 상장이 됩니다.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 버리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완전히 급이 달라지죠. 이제 500달러, 6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렇게 금융시장도 확실히 이 모멘텀, 확실하게 이 자산 가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그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스페이스 X, 오픈 AI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고 또 우주하고 관계된 거, 비트로넥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연관 어떤 업종도 종목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아파트는 부동산이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부동산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지금 시장 위축, 미분양 급증하고 있고요. 연체율 급등하고 미분양 증가, 금리 인상, 투자 심리 위축되고.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따져봐도 호재란 호재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시장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다. 근데 모든 호재는 다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것은 금융시장이다. 그럼 이 명암을 좀 분명하게 딱 갈라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한국의 분위기는 다시 올라간다. 엄청나게 올라간다. 끝없이 올라간다. 아무런 호재도 제목도 재료도 없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 와서는 그렇게 기대 심리로 올라쳤던 거는 냉엄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완전히 나락갈 수밖에 없다. 중구,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도봉구 6억, 3억, 3억 5천, 3억 1천만 원, 3억 1천만 원. 1월달 거래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매 현장에서는 확실히 집값을 떨어내고 있고 용인시, 수원시, 구리시, 파주시, 화성시 9억 5천, 7억 5천, 5억 5천, 4억 9천 다 5억에서 10억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1월달 거래입니다. 옛날 거래도 아닙니다. 자, 인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6억 2천 떨어지죠. 5억 1천만 원, 4억 9천 대부분 5억 이상 떨어지고 반토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일부 강남 지역에서 마용성 지역에서 오른 집값 최고가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팔 내흔들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한 번에 빵 터질 수 있다는 그 고농축 위험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서 최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아주 냉정한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신축은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냥 그쪽은 그냥 놔두고 이 구축 시장이 확실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이 포인트를 잘 찝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절대로 서두를 필요 없고요. 잘 단계별로 밟아서 올라가신다면 아주 낮은 허들에
여러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분명히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빤브라 먹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